여기 독일 미넨 대학교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모인 수많은 유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온 한 여대생 한다혜는 조용하지만 강인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과 무시 속에 힘겨워했죠. 프랑스에서 온 루카는 대놓고 한국의 문화랄 게 있나요? K-POP랑 드라마 말고 진짜 예술은 뭐 있어요?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그리고 일상 속 작은 행동으로 진정한 한국의 품격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곤란에 처한 할머니를 돕는 다혜의 따뜻한 손길에 모두가 숨을 죽였고 영국에서 온 친구 올리비아가 비싼 병원비로 절망할 때 다혜는 망설임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 병원의 놀라운 의료 시스템, 밤늦게도 안전한 한강, 그리고 따뜻한 정은 올리비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미넨으로 돌아온 올리비아는 다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영웅이야. 하지만 다혜는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난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유학생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설명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국의 힘, 말없이 드러내는 단단한 품격이 어떻게 세상의 편견을 허물고 감동을 선사했는지 보여주는 진정한 감동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미넨 대학교 전체를 멈추게 한 한국 여대생 한다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미넨 대학교는 유럽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로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다채로운 문화가 어우러지는 이곳에서 저는 자유로운 토론과 교류를 기대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겉으로는 평등해 보여도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문화적 우열감과 은근한 편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다혜라는 친구가 겪는 시선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프랑스에서 온 루카 같은 친구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거침없이 비하하곤 했으니까요. 루카는 자주 이런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문화랄 게 있나요? K-POP랑 드라마 말고 진짜 예술은 뭐 있어요? 전통도 일본이나 중국 따라한 것뿐 아닌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고 이런 말들은 단순히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마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할 때면 그들의 시선 속에서 다혜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저는 다혜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와 함께 그녀가 애써 웃어넘기려는 표정 뒤에 감춰진 고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혜는 처음엔 애써 웃으며 넘기려고 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감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혜는 더욱 움츠러드는 듯 보였죠. 캠퍼스 어디를 가든 루카와 그의 친구들이 던지는 차가운 시선은 마치 너희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점점 더 처졌고 활기 넘치던 그녀의 눈빛도 점차 빛을 잃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혜의 안에서 끓어오르는 작은 불씨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분명 이 상황을 바꿀 방법을 찾고 있을 거예요. 밤늦게까지 기숙사 방에서 잠 못 이루며 고민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그녀가 무엇인가 중요한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방인으로서 겪는 서름과 함께 자신의 조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겠다는 다혜의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미넨이라는 낯선 땅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국을 대표하려는 굳은 의지를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다혜를 보며 조용히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졌죠. 다혜는 미넨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조용한 한국인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이곳의 친구들과 진정으로 친해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프랑스 유학생 루카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루카는 아시아 국가들을 은근히 비하하며 특히 한국에 대해 무례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늘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유럽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했고 다른 문화는 열등하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솔직히 한국은 문화랄 게 있나요? K-POP랑 드라마 말고 진짜 예술은 뭐 있어요? 전통도 일본이나 중국 따라한 것뿐인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 섞인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다혜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죠. 처음에는 애써 웃어넘기려고 했습니다. 다혜는 그저 별 의미 없는 농담이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하지만 주변 친구들마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것을 보고 다혜는 이것이 단순한 농담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루카의 말에 동조하는 차가운 시선이 담겨 있었고 그 순간 다혜의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죠. 얼굴에 화색이 돌던 다혜는 점차 표정을 잃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다혜는 수업 시간에도 복도를 걸을 때도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도 루카와 그의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너희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 했고 다혜는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곤 했죠. 그녀의 어깨는 점점 더 처졌고 활기 넘치던 눈빛도 점차 빛을 잃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혜의 안에서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외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다혜는 조국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기숙사 방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다혜는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겪는 서름과 함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유학생의 밤 행사가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했고 이를 통해 편견의 벽을 허물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혜의 조용한 결심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그녀의 작은 어깨에 한국을 대표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실리는 듯 했습니다. 유학생의 밤 행사가 다가올수록 다혜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영상을 보여줘야 할지 밤새도록 고민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아이디어와 시나리오가 오갔고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밤늦도록 자료를 찾아보고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마침내 행사가 시작되고 각국의 학생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 자국의 문화를 열정적으로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최선을 다해 준비한 티가 역력했죠. 다채로운 의상과 화려한 음악,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루카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루카는 자신들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마이크를 잡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오늘은 좀 유럽 위주로 품격 있는 문화가 나와서 다행이라며 다혜를 향해 노골적으로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주변 일부 유학생들도 키득거리며 맞장구 쳤죠. 그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다혜의 심장을 짓눌렀지만 다혜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루카의 도발은 충분히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다혜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편견을 깨부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고 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왠지 모를 강인함을 느꼈습니다. 다혜는 무대에 올라 말없이 노트북을 연결하고 빔 프로젝터로 하나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죠. 영상에는 세계적 언어학자들이 극찬한 한글의 창의성, 아름다운 선율과 슬픈 사연을 담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리랑의 이야기, 훈민정음의 철학과 과학성,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전통 한옥의 구조 미학, 그리고 한국 고유의 의례문화와 따뜻한 정의 개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시끄럽던 강당은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루카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그를 비웃던 주변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영상을 보았죠. 그들의 눈빛에는 처음에는 의아함이 이내 깊은 호기심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상 속에서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한국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강당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혜는 그 정적을 깨고 단 한마디만 덧붙였습니다. 진짜 문화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느끼는 거니까요. 다혜의 말은 짧았지만 강당 안의 모든 이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학생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다혜를 바라보았죠. 다혜는 무대에서 내려왔고 그때부터 캠퍼스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혜의 용기 있는 행동은 침묵 속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었고 그 메시지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울려 퍼질 것 같았습니다. 다혜가 유학생의 밤에서 보여준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와 영상은 강당 안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학생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다혜를 바라보았죠. 무대에서 내려온 다혜의 뒷모습은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캠퍼스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루카는 여전히 굳어진 얼굴로 다혜를 응시했고 그를 따르던 주변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영상이 남긴 여운에 잠겨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처음의 비웃음 대신 깊은 호기심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죠. 다혜의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인의 한과 예술성, 훈민정음 창제의 깊은 철학적 배경과 과학성, 숨쉬는 듯한 아름다움을 지닌 전통 한옥의 구조적인 미학, 그리고 한국 고유의 공동체 의식과 인간미 넘치는 정의라는 개념까지 그들은 처음 접하는 한국 문화의 진면목에 압도당했습니다. 다혜는 단 한마디만 덧붙였죠. 진짜 문화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느끼는 거니까요. 이 말은 그들의 머리가 아닌 가슴에 직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다혜의 말과 영상 속에서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비로소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다혜를 향한 시선은 이제 더 이상 비웃음이나 편견이 아니었죠. 존경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새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캠퍼스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혜는 그 변화를 감지하며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편견의 벽에 분명한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이었죠. 다혜는 이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데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줄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많은 학생들이 다혜에게 다가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다혜는 밤늦도록 환한 미소로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다혜가 유학생의 밤에서 보여준 영상과 짧은 한마디는 캠퍼스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기 시작했고 루카 역시 더 이상 다혜를 비웃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다혜를 마주칠 때마다 알 수 없는 불편함과 함께 어색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다혜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독일인 할머니가 계산대 앞에서 빵값을 계산하려는데 돈이 부족한 듯 보였죠. 할머니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깊은 수치심이 역력했습니다. 점원은 싸늘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재촉했고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난감해했죠. 주변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무관심과 냉담함이 마트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루카도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또다시 비웃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잔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혜는 망설일 틈도 없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게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정이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이었죠. 그녀의 발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다혜는 주저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빵값은 물론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케이크와 음료까지 함께 계산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자 생일 축하해주세요. 할머니의 눈에는 이내 눈물이 그렁거렸고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잇지 못했죠. 주변의 모든 시선이 다혜에게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죠. 특히 루카는 굳은 표정으로 다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다혜가 보여준 작은 행동, 즉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듯 했습니다. 다혜의 행동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캠퍼스 전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캠퍼스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전에는 다혜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던 학생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거나 한국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루카 또한 더 이상 다혜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혜를 볼 때마다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예전처럼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다혜는 이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작은 행동, 즉 따뜻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닿았고 편견의 벽을 허무는데 결정적인 일조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에서 온 유학생 올리비아가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캠퍼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윈엔 시내병원에서 급하게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5분 진료만 받고 퇴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의 비싼 병원비 때문에 더 이상의 정밀 검사나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죠. 올리비아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깊은 좌절감이 드리워져 있었고 저는 그녀의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다혜는 올리비아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올리비아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밤늦게까지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혜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국 병원은 의료비도 저렴하고 의료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다혜는 다음날 아침 일찍 올리비아를 찾아갔습니다. 올리비아는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고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다혜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올리비아에게 제안했습니다. 올리비아, 한국에 가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올리비아는 다혜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빛에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낯선 한국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을 겁니다. 하지만 다혜의 진심이 담긴 눈빛과 굳은 의지가 전해졌는지 올리비아는 결국 다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혜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한국에 계신 삼촌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삼촌은 서울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올리비아의 사정을 듣고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올리비아와 함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다혜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올바른 것일까? 혹시 올리비아가 실망하면 어쩌지? 수많은 걱정이 밀려왔지만 다혜는 한국의 따뜻한 의료 시스템과 시민의식을 굳게 믿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올리비아에게 다혜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선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한다혜와 올리비아는 곧장 다혜의 삼촌이 운영하는 정형외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올리비아는 깜짝 놀라죠. 그녀는 독일 병원의 딱딱하고 차가운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한국 병원의 따뜻하고 친절한 분위기에 적잖이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의료진의 따뜻한 태도는 올리비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초음파 검사, 그리고 물리치료까지 받고도 총 비용은 겨우 6만 6천 원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영수증을 바라보았죠. 독일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가 끝난 후 다혜는 올리비아에게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올리비아가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기를 바랐죠. 두 사람은 함께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활기찬 시장, 아름다운 고궁, 그리고 현대적인 빌딩 숲이 어우러진 풍경에 올리비아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다혜가 잠시 자리를 비우려 하자 올리비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그냥 두고 가도 괜찮아요? 누가 가져가면 어쩌려고요? 다혜는 웃으며 괜찮다고 안심시켰죠. 한국은 치안이 매우 안전해서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잠시 두고 자리를 비워도 도난당할 걱정이 없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밤에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 함께 넓게 펼쳐진 한강은 그 자체로 평화로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한강에는 돗자리를 깔고 잠든 사람들이 많았죠. 올리비아는 또다시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야외에서 잠을 자도 괜찮다고요? 여기는 정말 안전한 곳이군요. 두 사람은 한국의 시민의식과 안전한 치안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올리비아는 한국의 따뜻한 정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에 연신 감탄했죠.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알던 한국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짜 한국은 이거였어요. 올리비아의 눈빛에는 깊은 감동과 깨달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혜는 올리비아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었죠. 올리비아의 얼굴에는 이제 고통의 흔적 대신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고 올리비아의 발목 통증도 놀랍도록 호전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과 따뜻한 보살핌 덕분이었죠. 며칠 후 두 사람은 뮌헨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 내내 올리비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평온함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이 가득했습니다. 착륙 준비 안내 방송이 나오자 올리비아가 조용히 다혜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혜,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정말 고마워. 너는 나한테 영웅이야. 다혜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올리비아의 눈빛에는 더 이상 편견이나 의심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이해와 존경심 그리고 고마움이 가득했죠. 그녀는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온몸으로 느끼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혜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화려한 설명이나 거창한 수식어가 필요 없다는 것을요. 그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말없이 보여주는 단단한 품격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요. 자신이 보여준 작은 행동들이 올리비아에게 그리고 민인, 대학교의 다른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죠.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 어떤 말보다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위넨으로 돌아온 후 캠퍼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자신이 한국에서 겪었던 믿기 힘든 경험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캠퍼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루카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다혜를 존중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더 이상 한국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다혜는 그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혜의 이야기는 진심을 담았고 그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얼마 후 유학생회에서는 다혜의 제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혜는 기쁜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놀이 체험, 아름다운 한복 입어보기, 맛있는 한국 음식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죠. 행사 당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다혜는 루카와 그의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고 한국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다혜가 말없이 보여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정, 배려심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다혜는 이제 더 이상 루카의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혜는 그에게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국의 문화는 화려한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다혜는 확신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독일 미넨 대학교에서 펼쳐진 한다혜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마주한 편견과 오해 속에서도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한국의 진정한 품격을 행동으로 보여줬죠. 유학생의 밤에서 선보인 한 편의 영상, 마트에서 만난 할머니에게 건넨 따뜻한 손길, 그리고 발목을 다친 올리비아를 위해 한국행을 택한 용기 있는 결정까지 다혜 씨의 모든 행동은 한국의 따뜻한 정과 높은 시민의식을 세상에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너는 나한테 영웅이야 라고 말했을 때 다혜 씨가 난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답한 그 순간은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말없이 보여주는 행동 속에서 빛나는 한국인의 단단한 품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으니까요. 다혜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